최근에 오징어 게임의 비하인드 장면들이 많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작에 관한 많은 흥미로운 세부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찰리 타렛에서는 이 자료를 분석하고 오징어 게임의 놀라운 장면들을 실현하기 위해 제작팀이 사용한 트릭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합시다. 장면들은 에피소드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에피소드 1, 즉 모집 장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공원에서의 노숙자와 관련된 몇 가지 장면이 촬영된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훈과의 러시안 룰렛 장면에 집중하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감독 황동혁이 오른쪽 바닥에 앉아 지훈의 연기를 매우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배우 공유의 무릎 위에는 몇 장의 그림이 그려진 종이가 놓여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카메라 촬영 각도 등을 포함한 장면의 기술적 대본일 것입니다. 이는 촬영 전 리허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인쇄된 대본과 침대 위에 있는 감독의 대본도 볼 수 있습니다. 최종 장면을 보면 물론 감독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편집과 색 보정 덕분에 장면이 완전히 변화하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비하인드 장면에서는 조명이 꽤 단순해 보이지만 최종 장면에서는 같은 조명으로 모든 것이 어둡고 장엄한 느낌을 줍니다. 배우 공유는 이 캐릭터에 매우 애착을 가졌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항상 악역을 연기하고 싶어 했지만 기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의 첫 번째 악역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그 캐릭터를 다시 가져온 것이 매우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인형 게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게임은 많은 실제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CGI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플레이어들 뒤의 배경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배경은 파란 벽입니다. 그런데 왜 파란 스크린을 사용했을까요? 에피소드 배경에는 특별한 것이 없고 단순한 벽인데 말이죠. 문제는 인형 게임이 매우 높은 벽이 있는 거대한 경기장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제작진에게는 그런 거대한 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복잡했을 것입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저렴한 해결책은 플레이어들의 키에만 맞는 파란 스크린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뒤의 배경을 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상단 부분은 플레이어 중 누구도 그렇게 키가 크지 않으니 문제가 없습니다. 편집에서 벽을 무한히 높이 만들어 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대한 벽을 실제로 만들지 않고도 간단하고 저렴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왜 스크린이 파란색이고 녹색이 아닌가요? 영화에서는 두 가지 모두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녹색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여기에서는 효과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플레이어들이 녹색 유니폼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색 배경을 사용했다면 화면과 플레이어를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더 기능적이었습니다. 다른 장면에 초점을 맞추어 보겠습니다. 플레이어 294번이 움직이다 총에 맞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디오를 천천히 보면 효과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우는 가슴에 작은 폭발 장치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가짜 피팩을 터뜨려 총에 맞는 듯한 환상을 줍니다. 배우들에게 페인트볼 같은 것으로 직접 쏘는 것은 매우 복잡했을 것입니다. 배우 조유리는 이 게임 전체가 매우 현실적으로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감독은 촬영 중 실제 인형 노래를 틀었다고 합니다. 이는 모든 것을 더욱 믿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배우들은 긴장했으며 실제로 게임을 하는 것처럼 느꼈다고 합니다. 그들에 따르면 재미있으면서도 무서웠다고 합니다. 펜타슬론 게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도전은 여러 게임을 한꺼번에 보여주기 위해 플레이어들이 5개의 게임을 넘어야 하는 그룹 대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감독에 따르면 시리즈가 끝나기 전에 새로운 게임을 많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구성이 선택되었다고 합니다. 펜타슬론 세트는 나무로 처음부터 제작되었습니다. 이 게임에서 보이는 거의 모든 것이 실제로 제작팀에 의해 디자인되었습니다. 그림부터 창문, 바닥의 원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약간의 CGI도 있습니다. 위에 모니터에서는 파란 스크린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에피소드의 타이머가 나중에 나타납니다. 왜 실제 시계 대신 CGI를 사용했을까요? 이것은 제작 문제 때문입니다. 각 펜타슬론 서킷은 단 5분 동안 지속되지만 각 라운드를 촬영하는 데는 몇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장면은 순서대로 촬영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부사항 때문에 실제 시계를 정확한 시간에 동기화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속성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CGI로 시계를 추가합니다. 편집에서 어떤 시간이 가장 적합한지 결정할 수 있어 모든 것이 실제로 5분 동안 일어난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이 도전은 원래 각 팀당 10분 동안 지속되도록 계획되었다고 감독이 언급합니다. 하지만 촬영 당시 대부분의 배우들이 5분 만에 서킷을 완료할 수 있어 놀랐다고 합니다.
이 덕분에 그는 대본을 수정하여 도전 시간이 5분만 지속되도록 변경했으며 이는 우리가 시리즈에서 보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게임에서는 대호가 공기놀이를 하며 빛나는 놀라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배우가 직접 동작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작진은 공기놀이 전문가를 고용하여 손만 보이는 장면을 연기하도록 했고 이러한 장면들을 대호의 모습과 합성하여 마치 그가 모든 것을 직접 한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이 일화는 약간 슬픈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배우 강하늘은 몇 주 동안 동작을 연습했지만 전문가를 사용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세부 사항은 프론트맨 역할을 맡은 배우 이병헌이 팽이 돌리기 게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배우는 오른손잡이지만 그의 캐릭터는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마지막 던지기를 왼손으로 완벽히 실행해야 했습니다. 이는 그에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다음은 회전목마 게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게임에서는 또다시 제작진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만들었습니다. 제작진은 회전목마와 문이 달린 방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나무 구조물을 건설했습니다. 이는 CGI를 완전히 피하고 더 현실감을 주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회전목마 메커니즘도 실제로 작동합니다. 배우들은 문으로 달려가기 전에 회전해야 했습니다. 이 넓은 장면에서 우리는 위쪽에 거대한 조명 그룹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명들은 에피소드에서 볼 수 있는 색상 효과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팀들이 갈라지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보라색으로 보입니다. 또한 투표 장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몇 가지 비디오가 있습니다. 감독은 비하인드 영상에서 게임마다 투표가 있는 이유를 언급했습니다. 첫 시즌에는 단 한 번의 투표만 있었습니다. 감독에 따르면 투표 시스템은 플레이어들 사이의 갈등을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 변경되었습니다. 투표는 익명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플레이어들 사이에 더 큰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플레이어들에게 선택한 투표가 표시된 스티커가 주어졌습니다. 이 스티커는 그들이 속한 팀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에피소드의 총격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흥미로운 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장면의 배경은 파란 스크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벽이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이는 편집 과정에서 배경을 추가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이 장면 전체는 상층에서 진행됩니다. 여기에서 오징어 게임 세트가 얼마나 거대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하인드 영상을 보면 모든 것이 지상에서 촬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모든 계단과 여러 층으로 구성된 세트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CGI를 사용하여 모든 것이 더 높은 곳에서 촬영된 것처럼 보이도록 착시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장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또 다른 세부 사항은 어떤 제작진이 일종의 기관총을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확대해보면 이 무기가 작은 회색 펠리스로 장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펠리스는 무엇일까요? 이는 일종의 분말 탄약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기관총을 사용하여 이 펠릿을 벽에 발사합니다. 사실 왼쪽을 보면 벽에 검은 얼룩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작진은 여기에서 소리를 통해 배우들을 안내하기 위해 발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제 총알을 쏘는 것 같은 착각을 만들어 배우들이 더 잘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분말은 또한 벽에 표시를 남기는 데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제작진은 나중에 CGI로 총알 자국을 배치할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좋아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영상을 위해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찰리이며 앞으로 또 뵙겠습니다.